자, 화학 3단원 봅시다. 3단원의 자, 이온 결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화학 결합에는 이온 결합도 있고 공유 결합도 있고 금속 결합도 있습니다. 그 중에 이온 결합 얘기입니다. 첫 번째 A는요, 화학 결합의 정기적 성질이라고 나왔는데, 화학 결합에는 전부 다 뭐가 관여하냐면은 전자가 관여를 하고 있어요. 공유 결합이건 이온 결합이건. 저 A는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화학 결합에는 전자가 관여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1번에 보시면 공유 결합 얘기 살짝 나오고 있죠. 자, 물은 H2O, H2O는 공유 결합 물질이에요. 자, 요걸 가지고 전기 분해를 한번 해보겠다 합니다. 물에 전해질을 조금 넣고 전류를 흘려주면 물이 분해가 돼서 플러스 극에서 산소기체 발생합니다.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기체 발생합니다. 요거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물을 전기 분해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있는데, 플러스 극에서 산소기체 발생,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기체 발생. 발생하는 부피는 H2O 보이시죠? 수소 원자 2개랑 산소 원자 하나의 비율이에요. 2대 1의 비율이에요. 발생하는 부피도 2대 1입니다. 부피가. 자, 이거까지 같이 외워두시고, 밑에 이제 전기 분해하는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증류수에 항산 나트륨을 살짝 녹이는 까닭은 전기 잘 통하라고 지금 넣어주는 거예요. 전기 잘 통하라고 이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기체 발생하고요. 여기 산소기체 발생하고요. 이온은 수소 이온이 나옵니다.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기체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수소 이온이 발생합니다. 이온. 기체 말고요. 그 용액 안에 이온이 나와요. 이온 발생해요.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기체 발생하고, 마이너스 극 아래쪽에서는 요 이온, 수산화 이온이 생겨요. 이렇게 OH 마이너스가요. 같이 외우셔야 돼요. 자, H 플러스는 산성 물질이고요. 산성을 나타내주는 물질이고요. OH 마이너스 수산화 이온은 염기성. 이거 같이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공유 결합에서는 요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무슨 기체가 나오는지, 무슨 이온이 발생하는지, 액성은 뭔지. 자, 결론을 보시면 물 분자를 이루는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는 정기적인 상호작용으로 결합하고 있고, 물에 전류를 흘려주면 이 결합이 끊어지고 새로운 결합이 형성되어 각각의 성분 기체가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건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이라는 놈도 전자를 잃거나 얻는 반응을 통해서 분해가 돼요. 수소나 산소로. 따라서 전자를 잃거나 얻는다, 이 반응은 산화 환원 반응이에요. 산화 환원 반응을 통해서, 즉 전자 이동에 의해서 특별 개별 물질로 분해가 됩니다. 즉 공유 결합에는 뭐가 관여하고 있습니까? 전자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실험이에요. 공유 결합에도 전자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온 결합 얘기 나옵니다. 당연히 뭐 이온 결합도 전자가 관여하고 있는 거죠. 소금 NaCl의 구조입니다. 고체일 때는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단단히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전기 안 통합니다. 액체, 용융액은 가열해서 녹였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소금을 가열해서 녹이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잘 움직일 수가 있죠. 자, 양이온과 음이온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당연히 전기 잘 통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실험은 고체일 때, 액체일 때 전기 통하는지 여부 본 거고요. 자, 이번에 소금 용융액, 소금 물이 아닙니다. 소금 NaCl 리퀴드, 용융액의 전기분해. 자, 액체 상태를 만들어 놓고요, 전류를 흘려주면, Na 플러스 Cl 마이너스인데 얘가 플러스으로 끌려가요. 그 다음에 Na 플러스는 마이너스으로 끌려가죠.
자, 그래서 플러스 극에서는 염소 기체 Cl2가 발생하고요. 마이너스 극에서는 나트륨 고체가 생성이 됩니다. 나트륨 금속이 생성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염화나트륨 용융액을 전기분해하는 가다. 고체에서는 통하지 않으니까 액체로 만들어서 전기분해하고요. 두 번째 플러스 극입니다. 이 플러스 극에는 Cl- 끌려가죠. Cl- 끌려가서 전자를 버려요. 그리고 Cl2 기체가 됩니다. 전자를 잃었어요. 전자 잃는 걸 우리는 산화라고 합니다. 플러스 극에서 산화가 일어나네요. 그럼 넘어온 전자를 다른 쪽에서 동시에 받아 먹어야 되거든요.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를 받아 먹는 거예요. 버리는 놈이 있으면 가져가는 놈이 있어야 되거든요. 나트륨 이온이 전자를 얻어서 금속 나트륨이 돼요. Na 플러스가 전자를 얻어요. 전자 얻으면 환원입니다. 이렇게 산화환원 과정에 의해서 개별 물질로 나뉘어지죠. 또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얘기합니다. 염화나트륨은 이온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염화나트륨을 전기 분해하며 전자를 잃거나 얻는 반응이 일어나, 즉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 똑같죠? 이게 일어나 성분 물질로 분해가 됩니다. 성분 원소에 이온 결합에 뭐가 관여하고 있다? 전자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앞쪽이랑 이쪽은 공유결합 이거예요. 공유결합에는 뭐가 관여하냐? 전자. 이온 결합에는 뭐가 관여하냐? 전자. 다만 요 실험 과정, 그다음 요 실험 과정이 시험에 나온다. 나올 수가 있다. 무슨 기체 발생하는지, 뭐가 얻어지는지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옥텟 규칙 나왔네요. 옥텟 규칙. 자, 옥텟 규칙 어디 갔냐? 자, 우리 뭐 통합과학 때 배웠죠? 1주기에 2개 전자 2개 들어가고 2주기에는 최대 8개, 3주기에도 최대 8개. 그래서 288로 전자가 채워지는 법칙이 옥텟 규칙이었습니다. 자, 1번에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라고 나온 거는 비활성 기체는 이 옥텟 규칙을 다 만족하기 때문이에요. 주기율표 18쪽에 속하는 헬륨, 네온, 아르곤 같은 놈들은 전부 다 옥텟 규칙을 만족합니다. 가장 바깥쪽 껍데기에 전자가 2개 아니면 8개가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성이 없죠. 안정함으로 다른 원자와 결합하여 이온을 전자를 얻거나 잃으려 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18쪽은 비활성 기체라고 하는데요. 여기 있네요. 18쪽 애들은 비활성 기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단원자 분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는 뭐 일원자 분자라고 얘기도 하고요. 원자이자 동시에 분자입니다. 얘네들은 원자이자 동시에 분자예요. 원자이자 분자 잊지 마세요. 원자이자 분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8전자 규칙, 옥텟 규칙을 만족하면 안정하거든요, 물질이. 그래서 저렇게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전자를 잃거나 또는 얻어서, 즉 이온이 돼서, 전자 잃으면 양이온,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이렇게 돼가지고, 또는 공유결합을 통해서, 또는 공유결합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정해지려고 지금 노력을 합니다. 자, 화학결합과 옥텟 규칙. 원자들은 화학결합을 통해서, 공유결합이나 이온결합을 통해서 전자를 주고받거나, 여기 갈라져 있네요. 쏘리. 자, 원자들은 화학결합을 통해 전자를 주고받거나, 이렇게 나오면 요건 이온결합 얘기고, 공유하여 이거는 공유결합 얘기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전자 배치를 갖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뭐 단순 주기율표고요. 이건 주기율표 나와 있는 거고, 밑에 2번 보시면 되겠네요. 양이온 같은 경우 이제 금속이 양이온이 되는데 전자를 버려서 양이온이 되죠. 여기 보시면은 마그네슘은 바깥쪽에 전자 2개 있네요. 하나, 둘 버려. 둘 버리면 이렇게 마그네슘 이온되고 안정해지죠. 얘는 옥텟 규칙 만족합니다. 그죠?
음이온 같은 경우는 전자를 얻는 놈인데요. 보니까 원자과 전자가 산소 6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네요. 예. 2개를 외부에서 가져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2개를 가져와요. 받아들이고 안정한 이온이 됐죠. 그래서 E-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음이온들은 주고 누가 비금속 원자가, 양이온은 금속 원자가 잘 됩니다. 자, 이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온 결합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양이온인 금속 원자하고요, 음이온인 비금속 원자, 즉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 이온 결합이에요. 그래서 이온 결합하면 보통 금속 플러스 비금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금속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학물질 안에 뭐 칼륨,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뭐 알루미늄, 아연, 뭐 철, 또 뭐 니켈, 또 뭐 있어요? 납, 구리, 수은, 은, 백금, 금,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금속이란 말이야. 이런 게 보여, 화합물 안에. 이런 거 보이고 다른 뭐 비금속 원소가 보이면 전부 다 이온 결합으로 가시면 돼요. 자, 이온 결합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일단 먼저 양이온 먼저 형성, 음이온 먼저 형성, 이온이 먼저 만들어지고요.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지들끼리 땡겨지는 거예요.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해서 붙어있게 되는 거예요. 즉 붙으면서 이온이 되는 게 아니고 이온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붙는 겁니다. 이온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붙는다. 알겠죠? 이온 결합의 형성과 에너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는 인력과 반발력이 동시에 작용한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인력이 작용하는데요. 너무 붙었어요. 이렇게 붙으면 딱 좋은데 너무 세게 붙은 거예요. 막 찌그러질 정도로. 당연히 반발력이 작용하겠죠. 자, 그 다음에요, 양이온과 음이온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인력이 작용해서 에너지가 낮아지는데 너무 가까워지면 반발력이 커지므로 불안정해집니다. 에너지가 낮아지면 안정이고요, 에너지가 높아지면 불안정이에요.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어서 에너지가 제일 낮은 지점에서 이온 결합이 형성된다. 네. 즉 A 케이스 보시면 두 이온이 거리가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여기. 그러면은 에너지가 조금 아주 멀리 떨어지는 상태에서 좀 다가왔나 보죠. 조금 낮아졌어요. B점에 가시면 딱 들어맞았어요. 에너지가 이만큼 낮아졌어요. 매우 안정하죠. C점에 가서 보시면 C점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너무 붙은 거예요. 거리가 너무 가까워진 거예요. 그럼 반발력이 작용해서 다시 불안정해지니까 이렇게 에너지가 올라갔죠. C점에서는 더 가까워지면 더 올라갈겠죠. 자, 그래서 B점에서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고요, 이온 결합이 B점에서 형성이 됩니다. B점에서 형성이 된다. 자, 이때 보통 물어보는 건 결합력은 거리가 가까울수록, 결합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거든요. 그래서 거리가 가까울수록 결합력이 큰 거예요. 물어볼 때, 자,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자, A, B, C 중에서 가장 안정한 지점은 그러면 B점이요 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A, B, C 지점에서 결합력이 가장 큰 지점을 구하시오 그러면 C점을 구하셔야 돼요. C점. 왜? 거리가 A, B, C 중에서 거리가 제일 가까우니까. 거리가 가까우면 결합력은 커지거든요. 자, 안정한 지점은 B점. 단순히 그냥 결합력이 큰 데를 물어보면 C점 답하시면 되고요. 자, 이온결합 물질의 구조화학식. 이온결합 물질은 분자라는 게 없어요. 양이온, 음이온이 끝없이 반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체 상태의 이온 물질을 이온 결정 또는 이온성 고체라고 하는데요. 수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3차원적으로 둘러싸며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분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이온결합 물질은.
자, 이온 결합 물질의 화학식은요, 양이온과 음이온을 적어 주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염화 마그네슘,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되는데 기호로 적을 때는 양이온을 먼저 적는 거예요. 마그네슘 Mg 적죠. Mg. 그 다음에 염화이온, 염화를 뒤에다 적어요. 이렇게. 자, 2를 왜 적냐? 마그네슘이 2 플러스가 되는 놈이거든요. 염화이온은 마이너스 1가짜리고. 그래서 마이너스 1가짜리가 2개 있어야 저 플러스 2하고 같아지죠. 크기가. 자, 그래서 이온의 전하를 결합하는 이온의 개수비가 달라지므로 양이온과 음이온의 원소기호 뒤에 이온의 개수비를 적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1대2면은 이렇게 MgCl2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1대1이면 그냥 NaCl처럼 적으시면 되고요. NaCl 이건 1대1이에요. 그럼 이렇게 그냥 적으시면 돼요. 1은 당연히 생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양이온의 총 전하량과 음이온의 총 전하량이 서로 같습니다. Mg가 2 플러스잖아요. Cl-는 얼마가 돼? 2 마이너스가 돼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Cl은 앞에 2가 있다 이거야. 둘이 만나면 Mg에다가 Cl2 이렇게 적으라는 얘기죠. 양이온의 총 전하량과 음이온의 총 전하량은 항상 같습니다. 자, 몇 가지 종류의 양이온들, 음이온들 나와 있으니까 이거 본인이 외우셔야 돼요, 학생이. 나트륨, 마그네슘, 칼슘, 구리,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음이온으로 염화이온, 탄산이온, 수산화이온, 황산이온, 산화이온, 산소이온이 아니고 산화이온, CO3 탄산이온 앞에서 했고, SO4 황산이온도 했고. 자, 요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 원자가 모여 있잖아요. 원자 여러 개가 이온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저런 걸 원자단 이온이라고 해요. 여기 하나, 둘, 뭐 이런 것들 똑같은 거구나. 원자단 이온이라고 합니다. 양이온도 원자단 이온이 있죠. NH4 플러스 이렇게 하나 적어둘까요? 요거는 암모늄 이온이라고 합니다. 암모늄 이온. 자, 양이온과 음이온들 본인이 좀 외워 주셔야 돼요, 학생이. 자,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은요, 이온 결정은 매우 단단하지만 이 얘기는 결합력이 커요. 결합력이 높아요. 그래서 녹는 점이나 끓는 점 있죠. 녹는 점 매우 높아요, 이온 결합 물질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쉽게 쪼개지거나 부서집니다. 소금 생각하시면 돼요. 소금은 801도인가? 이게 녹는 점이에요. 10도인지 1도인지. 800도가 넘어가야지 녹아. 근데 저기 손으로 소금가루 이렇게 긁으면 부서지잖아. 그죠? 깨트릴 수 있다고요. 자, 이온 결정 자체는 어떻다고요? 매우 단단한데요. 외부의 힘을 가하면 쉽게 쪼개지거나 부서집니다. 이유는 이온층이 밀리면서 서로 반발력이 작용한대요. 이거 뭐야 이거. 자, 이렇게 양이온 음이온 있는 곳에 충격을 주면 이렇게 밀린단 말이야. 이렇게 밀리고 나면 플러스끼리 밀어요. 마이너스도 밀고 이렇게 반대로 미는 힘이 작용해서 떨어진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물에 어때요? 엄청 잘 녹습니다. 자, 양이온 음이온으로 잘 이제 이온화가 잘 되죠. 대체로 다는 아니고 대체로. 그럼 안 녹는 놈들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앙금이라고 되어 있는 놈은 물에 녹지 않겠죠. 뭐 그런 정도 받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전기가 잘 통하니 볼까요? 고체일 때는 잘 통합니다. 고체일 때는 안 통해요. 고체일 때는 전기 안 통합니다. 이온이 움직이지 못한다고. 그래서 이온이 이동하기가 어려워서 안 통해요. 자, 액체일 때, 즉 가열해서 액체로 만들었거나 물에 녹여놨을 때는 그때는 통합니다.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녹는 점 끓는 점 앞에서 얘기했죠. 높다고. 어디 볼까요? 녹는 점 끓는 점 매우 높아요. 실온에서는 20도에서는 대부분 고체로 존재합니다. 이온 결합 물질은 꽤 높아요. 2000도 넘어가는 것도 꽤 있고. 자, 그 다음에 1번은 정전기적 인력에게 결합력에 관한 얘기네요. 결국 이게 결합력은 여기 나왔네요. 결합력은 K 곱하기 상수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 전하량의 곱 이렇게 나왔네요. 거리가
짧을수록 가까울수록 결합력이 커져요. 우리는 화학이라서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건 물리에서는 얘를 이용해서 막 문제를 풀고 하는데 우리는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거리가 가까운 게 결합력이 커요. 당연히 전하량의 곱이 높은 게 결합력이 큰 거죠. 예를 들어서 요거예요. 요거 볼게요. Na 플러스 F 마이너스,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전하량의 요 곱 부분은 Q1, Q2는 똑같아요.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니까. 그럼 이제 거리가 영향을 주겠죠. 나트륨은 공통이고요. 플로린은 2주기에 있는 놈이고 Cl은 3주기에 있는 거잖아요. 2주기, 3주기. Cl이 훨씬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리가 얘가 더 길어요. 거리가 긴 만큼 녹는 점이 낮아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235에서 283으로 거리가 늘어났죠. 녹는 점 996에서 802로 떨어지죠. 자, 그래서 거리가 길어졌기 때문에, 거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녹는 점은 떨어집니다. 결합력이 떨어지고 녹는 점도 떨어지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우리가 보통 나오면 A하고 B 나오면 얘가 몇 플러스인지 이런 걸 보셔야 돼요. 몇 가인지. 이거 A, B는 지금 뭐 플러스 2가짜리라고 합시다. CD는 이렇게 1가짜리라고 할게요. 이러면은 얘는 2 곱하기 2니까 얘가 4거든. 4의 값을 갖고 1 곱하기 1이니까 1의 값이야. 요 전하량의 곱 부분만 4배가 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아마 결합력이 거의 대부분 이쪽이 결합력이 높을 거예요. 거리 사이즈를 보기도 전에 전하량만 가지고도 판단이 되죠. 이런 경우는. 볼까요? 요거 볼게요. 요거 보세요. 요거. 보세요. CaO 2 플러스 2 마이너스고요. NaF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요? 거리 해볼까요? 나트륨 3주기, 플로린 2주기, 그 다음에 CaO 칼슘 칼슘 4주기, 산소 2주기. 거리도 얘가 더 먼 것 같아요. 얘가 거리가 더 큰 거, 사이즈가 큰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여기 나와 있군요. 거리 240, 요건 235. 얘가 거리가 좀 크죠. 거리가 크면 결합력이 작아야 되는데, 이 전하량의 곱 부분 1 곱하기 1, 여기는 2 곱하기, 여기 전하량의 곱이 얘가 엄청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녹는 점 2600도, 얘는 900도. 엄청 결합력이 센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합력이 전하량의 곱이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자, 1번 양이온과 음이온의 전하량이 같은 경우에 주로 문제를 주겠죠. 전하량이 같으면 거리 가지고 따지시면 돼요. 거리가 가까우면 녹는 점이 높아요. 그 다음에 거리가 비슷한 경우는 전하량의 곱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전하량의 곱, 전하량의 Q1 곱하기 Q2, 이 전하량의 곱으로 생각하세요. 이게 높으면 녹는 점이 높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이구, 24분이네. 나머지 문제 본문 보시고 나머지 문제 풀고 필요한 거 있으면 질문 찾아 놓으세요.